이번에는 70년대 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킴벨 미술관이고요. 두 번째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입니다. 특히 이 도서관은 제게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은 제 박사 논문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건축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기를 답사 갔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70년대 칸의 작품들을 정리해보니 솔크 연구소와 연결되는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솔크 연구소까지 포함해서 칸의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작품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미 늦었죠. 칸의 70년대 작품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먼저 킴벨 미술관부터 살펴볼까요? 킴벨 미술관은 미국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텍사스의 한 도시인 포트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갔습니다. 자, 이제 한번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볼까요? 여기는 안도의 포트워스 미술관이고요.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대지를 살펴볼까요? 바로 여기에 킴벨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한 킴벨 아트 뮤지엄 익스텐션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를 건너가면 안도다다오의 포트워스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렌트카는 바로 킴벨 미술관 주차장에 그냥 주차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킴벨 미술관의 동측 정면입니다. 처음 주차를 해놓고 여기의 지하층 현관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렇게 숨겨져 있어서요. 그래도 미술관을 찾아온 사람들 따라가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쪽이 킴벨 미술관의 남측 측면입니다. 킴벨 미술관은 동쪽과 서쪽이 한층 정도 높이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는 이렇게 썬큰 가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왜 일본식 정원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킴벨 미술관 사용은 K 킴벨의 취향일 수도 있고, 이후 킴벨 아트 파운데이션에서 건축을 담당했던 리차드 파거 브라운의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킴벨 미술관의 서쪽 후면입니다. 이쪽 가운데에는 지상층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문은 잠궈 놓았더라고요. 이제 킴벨 미술관 외부 디자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티코를 살펴볼까요? 킴벨 미술관 후면의 서측 남쪽에 있는 포티코입니다. 포티코란 기둥으로 지붕을 덮은 주랑식 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티코들은 킴벨 미술관 건물 몸체를 연속으로 구성한 반원 볼트 구조 형태의 메스에서 벽체를 빼고 기둥만 남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티코의 반원형 볼트형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노출 콘크리트 시공은 정말 멋집니다. 솔크 연구소의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노출 콘크리트는 햇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가 가장 멋진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포티코 안에는 벤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들어가면 여름의 따가운 텍사스의 태양을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포티코 앞에는 저렇게 풀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킴벨 미술관의 주 재료는 노출 콘크리트 외에 솔크 연구소에서 잘 사용했던 트래버틴 마블을 이렇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품으로 트래버틴 마블 조각을 사서 문진으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창피한 것은 이 트래버틴 마블이 솔크의 그 마블이라는 것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측 북쪽에는 또 다른 포티코가 있습니다. 여기도 남쪽 포티코처럼 앞에 풀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외부 공간에 풀을 잘 사용하는 건축가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안도 다다오입니다. 이 사진은 다다오가 디자인한 나오시마에 있는 베네스 하우스 오발입니다. 제 생각은 다다오는 꼬르비제보다는 칸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포티코 사이에는 서측 지상층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서측 중앙 지상층 입구 앞에도 포티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무들 때문에 서쪽 후면 지상층 입구가 잘 안 보입니다. 이 2층 입구를 나와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가면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킴벨 미술관 증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킴벨 미술관의 외부였습니다. 사실 책에서 많이 배워서 직접 가서 보면 큰 감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시 준비 때문에 반 이상이 오픈이 안 되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전 말씀드렸던 킴벨 미술관의 동측 정문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로비가 나옵니다. 여기가 킴벨 미술관 지하층 로비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북측 방향이고요. 이쪽은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며 이쪽이 지하층 정문 현관입니다. 지하층 로비 북측에는 여기 티페 오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킴벨 미술관 초기 계획안의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북측 티켓 오피스의 반대쪽인 남측은 여러모로 저를 헷갈리게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의 라이트 코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오피스가 배치되어 있는데 오피스 넘어서 저기 보이는 것이 라이트 코트인 것 같습니다. 지상층도 위가 뚫려 있어서 이렇게 빛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 코트는 정말 라이트웰, 빛의 우물이네요. 자, 이제 지하층은 다 보았으니 지상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마감은 모두 트래버티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얼핏 봐서는 노출 콘크리트와 트래버틴 대리석이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이제 지상층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쪽의 북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상측 북샵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킴벨 미술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간접 조명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북샤브의 옆에 있는 지상층 홀의 북측을 바라본 것입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트래버틴 대리석 그리고 목재 판넬이 어울린 내부 공간은 참 묘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남측 갤러리는 루이스 칸 전시를 위해서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보다 저 지붕 중앙의 간접 조명과 함께 저 반원형 아치 틈으로 들어오는 자연 조명이 압권이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측의 지상층 입구입니다. 원래는 이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여기는 잠궈 놓았습니다. 원래 칸이 계획한 것은 이것은 아닐 텐데요. 이제 오픈되어 있는 북쪽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북쪽 갤러리 중앙에 있는 라이트 코트를 봅시다. 여기가 북쪽 갤러리의 중앙 라이트 코트입니다. 이 사진도 킴벨 미술관을 소개하는 사진으로 많이 보았는데 여기 와보기 전까지는 북측 갤러리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북측 갤러리는 이쪽입니다. 이제 전체 북측 갤러리를 살펴보겠는데 생각보다는 좁더라고요. 두 개의 볼트형 메스가 연달아 붙어서 내부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가벽을 이동해서 전시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조 피아노의 킴벨 미술관 증축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미술품 중 눈에 확 뜨이는 것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지붕의 간접 조명으로는 전시에 필요한 조명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서 지붕 간접 조명과 지붕과 벽 사이의 반원형 틈을 볼까요? 확실히 간접 조명 등에서 바깥의 자연 조명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네요. 북쪽 갤러리 쪽 외관은 아니지만 줌으로 당겨서 찍은 사진이 남쪽 갤러리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뭐 똑같으니까요. 아까 전 지붕과 벽 사이의 반원형 틈에는 이렇게 유리를 끼워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킴벨 미술관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을 찾아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은 저희 박사 논문에서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 닫기 10분 전에 여기 도착했거든요. 잘못하면 내부를 못 볼 뻔했습니다. 필립스 엑스터 도서관은 미국 동부에서도 캐나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퀘벡을 들렸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정말 시골이더군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실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도 밖에서 보면은 너무 평범한 벽돌 건물처럼 보여서요, 좀 많이 의외였습니다. 구글 스트리트로 한번 볼까요? 바로 저쪽에 있는데 실제 모습보다는 더 찌부가 되어 버렸네요. 여기 도착했을 때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주차를 하고 걸어갔는데 처음에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을 못 찾았습니다. 여기 나무들이 꽤나 울창해서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사립 중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하크니스 교수법이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총구석 학교 같던데. 먼저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외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각이 제일 잘 나오는 쪽은 여기뿐입니다. 건물은 보기에는 5층처럼 보이지만 중간층은 중층으로 2층이 되어서 실제로는 8층입니다. 나머지 쪽은 이렇게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건물 전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기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냥 미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건물인 줄 알고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의 북측 정면입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은 건물의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옆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좀 더 살펴볼 만한 것은 하부 필로티 공간밖에는 없습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의 건물 모서리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두 번째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의 외부는 좀 진부하죠.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우아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이 문 닫을 때 간신히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투어 예약 없이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에휴. 이 1층 평면은 실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 1층 평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층 휴게실에서 정문 현관을 바라본 곳입니다. 정문 현관은 양쪽에 큰 원형 계단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층 휴게실입니다. 여기에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학생들이 좀 모여 있었습니다. 의외로 여기 학생들은 글로벌 하더라고요. 그런 자유로움과 다채로움이 이 학교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2층 중앙 홀로 가볼까요? 이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문 계단입니다. 이 계단도 트래버틴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꼴데 보자르의 중앙 계단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에꼴데 보자르는 프랑스의 근대 건축을 이끌었던 건축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미국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설리반도 잠깐 다녔었는데요. 이 계단을 보면 칸이 에꼴데 보자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기대에 맞지 않는 2층 중앙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작정 들어갔다가 여기 직원한테 딱 걸렸거든요. 원래 투어 시간이 있는데 예약도 없이 그냥 답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사정을 안 되는 영어로 손짓 발짓 섞어서 설명하니 직원분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딱 10분 사진 촬영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이라면 10분이면 충분히 이 건물을 다 털 수 있죠. 헤헤. 중앙홀에서 위의 천장을 바라본 곳입니다.
비만 안 왔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내부에 멋진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을 텐데요. 그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쪽은 전기 간해물 서고입니다. 도서관 배치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 대출 반납이 있는 층에 전기 간해물 사고가 있잖아요. 대출 반납 데스크입니다. 이쪽은 상고의 삼각형 오픈 공간이 막혀져 있습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단면을 보니 저 공간에는 슬러브가 있어서 중층처럼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 볼까요? 건물 투어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무조건 맨 위층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쪽은 동남쪽 모퉁이 있는 코아입니다. 이 코아에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와 도름 계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코아의 마감은 외부와 마찬가지로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름 계단의 모서리는 이렇게 외부를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제 서북쪽의 계단 코어로 건너가 볼까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의 모습도 다릅니다. 여기는 계단이 넓고 대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은근히 솔크 연구소가 생각이 나네요. 칸의 노출 콘크리트는 확실히 르꾸르비의 그것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더우의 노출 콘크리트하고도 다르고요. 여기는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외부 창이 나 있고 내부에서는 중층이 되는 3층 공간에서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 계단 코어 공간에서 내부를 바라본 곳입니다.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들이 퍼즐 조각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8층 꼭대기를 가면 여기에 교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꼭대기 전체를 교장이 쓰는 것 같던데 여기 공간은 어떨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의 단면입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 동시대의 다른 건물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은 이중 외피 건물입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것은 벽이 아니라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바깥쪽의 벽돌 외피와 안쪽의 기둥으로 열려져 있는 오픈 벽이 있어서 내부 경계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중앙 허울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의 원형으로 오픈된 벽은 정말 인상적이죠. 칸은 은근히 기본적인 기하학 도형을 매우 좋아합니다.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원형을 이런 거대한 크기로 사용한 칸의 작품은 몇 개 없습니다. 저 원형 오픈벽 위쪽의 목재로 채워진 벽체 안쪽이 아마 교장실이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했다면 저기도 창을 만들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 공간을 즐길 수 있게 했었을 텐데요. 칸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원형벽의 오픈 공간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볼까요?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의 재료 조합은 이미 솔크 연구소에서 보셨지요? 햇빛으로 손상되지 않은 목재 본연의 물성과 노출 콘크리트의 물성이 의외로 잘 어울리지요? 원형의 오픈 공간의 아래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래의 정문 계단으로 시선을 옮겨 보았습니다. 벽에 있는 원형의 오픈 공간이 그대로 바닥으로 누워져서 저 계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칸이 생각한 것일까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가 자랑하는 하크니스 교수법은 원형의 탁자에 학생들이 둘러앉아 소크라테스 문답법으로 진행되는 심층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홀 가운데에 있는 저 테이블이 그 하크니스 테이블일까요? 그러고 보니 여기 원형이 오픈된 벽이 하크니스 테이블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아까 전 말씀드렸던 내부와 외부의 경계이자 전이 공간이 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7층 서가 쪽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벽의 원형 오픈벽이 닿지 않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래를 바라보니 목재 발코니가 노출 콘크리트 벽과 딱 붙어 있지 않고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되는 전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이렇게 높은 하나의 층이 두 개의 서가층으로 나눠져 있고, 경계가 되는 전이 공간은 보이드 되어서 통칭이 되어 있습니다. 6층으로 내려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부 필로티의 구조가 그대로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 경계의 전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람용 책상도 멋지네요. 이쪽은 중앙 홀 쪽으로 다가가서 바라본 서가입니다. 다시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도서관을 돌아보니 또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 영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칸의 딸인 알렉산드라 팅입니다. 성이 칸과 다른 것은 혼외자이기 때문입니다. 팅이 그래도 칸의 건축 철학을 잘 정리해서 후학들에 많이 전해 주었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페이였습니다.